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런 변이 나왔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물 내리셨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배는 안 아픕니다. 속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의사들이 췌장암 환자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데는 없었어요. 췌장암은 아프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병부터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나이 탓, 음식 탓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날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이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졌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간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파야 움직입니다. 안 아프면 괜찮겠지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요. 검사 결과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 말은 의사들 사이에서 공기가 바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췌장은요, 아프다고 먼저 알려주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소화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기름진 음식 탓, 나이 탓, 위가 약해진 탓.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며칠 참고 괜찮아지길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이에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소화 문제라면 왜 배는 멀쩡한데 변부터 달라질까요? 왜 통증도 없는데 의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표정이 달라질까요?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많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결과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됐을 때 이미 선택지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간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이전에 이미 몸의 신호를 한 번 이상 팠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몸 이야기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배가 괜찮아도 신호는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아침은 늘 비슷합니다.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별일은 없었습니다. 급한 통증도 없고 속이 뒤집히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잠깐 멈칫합니다. 색이 조금 옅습니다. 예전보다 윤기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보지 않습니다. 괜히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금방 물을 내립니다. 이 장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일상 속 작은 변수로 정리해버립니다. 아침에 한번 넘기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괜히 예민했나 보다. 그런데 저녁에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괜히 속이 더부룩합니다. 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겪는 아주 평범한 하루입니다. 문제는 이 하루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하루에 2번 몸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기름진 거 먹어서, 나이 들면 소화가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이게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몸의 신호는 항상 아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생활 속 불편함처럼 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중반 어르신이었는데요. 병원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아픈 적은 없어요. 그냥 예전이랑 좀 달랐어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이미 정확하게 신호를 느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이 탓이라면 왜 수십 년 동안 없던 변화가
지금 생겼을까요? 정말 음식 탓이라면 왜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상태가 이어질까요? 몸은 의미 없는 신호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이라면 굳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불편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말이 며칠 동안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됩니다. 신호를 기다림으로 덮는 습관. 여기서 작은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는 검사 결과가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몸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첫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병이라고 부르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기기엔 너무 또렷한 단계. 그래서 이 시기를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일상은 유지되니까. 하지만 이때 알아차리면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계속 넘기면 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몸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하게, 아주 조용하게. 여기까지가 시작 신호의 모습입니다. 아직 겁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넘길 단계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나이가 되면 이 신호가 더 위험해질까요? 그 이유를 다음에서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정리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몸이 갑자기 약해진 게 아니라 회복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 고무줄은 당겼다 놓으면 바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고무줄은 놓아도 천천히 돌아옵니다. 끊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되돌아오는 속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몸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불편해도 하루 쉬면 끝났습니다. 지금은 불편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같은 신호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괜찮았다면 왜 하루가 지나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몸은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어르신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 말이 딱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통증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이에 더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불편함은 작고 지속은 길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걸 하나 놓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몸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픔보다 이상함이 먼저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식사인데 요즘은 먹고 나면 괜히 몸이 느립니다. 화장실에서도 비슷합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이 때문이라면 왜 갑자기 이 시점부터 달라졌을까요? 나이는 어제 오늘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몸의 반응은 어느 시점부터 눈에 띄게 바뀝니다. 이건 노후가 시작돼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신호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데 그럼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많은 경우 이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결정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사람들은 완전히 안심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신호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아무 기록도 안 하셨던 분입니다. 몇 달 뒤 상태가 달라져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요. 이 말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더 위험한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신호를 넘기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넘겨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지금은 넘기면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방법을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방향만 짚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괜찮아지겠지보다 한 번 더 확인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 변화만 받아들여도 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겁을 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타이밍의 이야기라는 것. 그럼 이제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행동 중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 딱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 화장실에서 조금 이상한 걸 봤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자. 이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몸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제가 본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71세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소 꼼꼼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게도 이 부분만은 넘기셨습니다. 이런 건 나이 들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기록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병원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미 중요한 정보 하나가 사라집니다. 몸의 신호는 언제부터가 절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걸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둘 만큼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변화라면 기록 하나 남기는 게 왜 그렇게 귀찮을까요?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기억하고 대수롭지 않다고 느끼는 건 지웁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건 몸이 괜찮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꿔야 할 행동입니다. 그냥 넘기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매번 병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록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날짜 하나, 느낌 한 줄. 이걸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월일, 색이 평소보다 연함. 이게 끝입니다. 이걸 3번만 남겨도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표정은 전혀 다릅니다. 불안해서 온 얼굴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얼굴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오신 분들은 설명하는 데만 시간이 다 갑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고 자주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상태에서는 의사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 것 하나, 괜히 넘기지 마세요. 대신할 것 하나, 날짜를 남기세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몸을 대하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겁을 키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막연하게 걱정하는 대신 확인할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동 하나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착각을 합니다. 이건 먹는 거 문제일 거야. 다음에서는 이 착각이 어디서 시작되고 왜 그렇게 많이들 속는지 부엌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먹는 거 문제겠지. 사실 이 생각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음식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초반 지인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꼭 이걸 드셨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컵. 속이 더부룩할 때 이게 제일 깔끔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배도 안 아프고 식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배는 괜찮은데 몸이 좀 처져.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하루 중 제일 가볍다면 왜 몸은 더 무거워질까요? 많은 분들이 속이 편하다는 느낌만 보고 음식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몸은 속 말고도 다른 반응을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몸은 막 깨어난 상태입니다. 엔진 예열도 안 된 상태죠. 이때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몸은 한 번 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속은 괜찮은데 반응은 느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아프진 않은데 몸이 계속 둔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기름진 건 거의 안 먹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름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에서 먼저 신호가 나옵니다. 이건 먹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처리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피할 것 하나,
아침에 차가운 음료, 물도 우유도 커피도 포함입니다. 도움되는 것 하나, 따뜻한 국물, 미역국이든 된장국이든 맑은 국이든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양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3숟갈, 딱 그 정도면 됩니다. 타이밍은 아침이나 저녁,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확인할 이유가 생긴 순간입니다. 음식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하나 바꾸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신호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신호를 더 잘 보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니고 겁먹는 것도 아니고 몸 반응을 조용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조금 정리됐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에서는 하루 전체를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지켜야 할 순서만 남겨서 이 영상 하나로 정리가 끝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뭘 얼마나 하면 되는 건데?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정리만 하겠습니다. 하루를 아주 단순하게 나눕니다. 아침, 저녁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알람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 왜 이게 문제일까요? 몸은 잠에서 깨는데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몸은 아직 어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신호를 더 무디게 만듭니다. 여기서 딱 30초만 쓰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숨을 고르고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은 어제랑 비슷한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화장실을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좋다, 나쁘다.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냥 어제랑 같은지 다른지 이것만 보세요. 아침 루틴은 이게 전부입니다. 30초 한번 보기. 이걸로 아침은 끝입니다. 다음은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있다가 저녁에 몰아서 생각하는 것. 오늘 하루 괜찮았나? 이 질문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답이 흐려집니다. 저녁에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몸이 아침보다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음식 이야기를 잠깐만 얹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한 국물 3숟갈.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몸을 진정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메모 한 줄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이랑 비슷. 오늘은 조금 달랐음. 이 정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3일. 이 루틴을 3일만 해보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좋아지는지 비슷한지 아니면 달라지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괜히 걱정했나? 가 아니라 아, 이렇구나 로 바뀝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때문은 아닐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돼야 다음 선택이 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아침 30초 멈추기. 화장실에서 비교만 하기. 저녁 아침보다 나아졌는지만 보기. 국물 3숟갈. 메모 한 줄.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영상 하나로 할 일은 이미 정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정입니다. 이걸 오늘로 끝낼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몇 년을 편하게 만들 건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맞습니다. 이건 오늘의 컨디션 이야기보다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괜찮음을 계속 쌓아두는 선택입니다. 몸은 참는 데는 익숙해지지만 되돌리는 데는 점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1년 뒤를 만들고 그 선택들이 5년 뒤 몸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신호는 먼저 옵니다. 생활 속에서 작게 시작되고 그래서 쉽게 지나칩니다.
그걸 기억하느냐, 흘려보내느냐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간격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겁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은 진단을 내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검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은 겁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컨디션이 바뀔 때, 기억이 흐릿해질 때 다시 떠올려야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내용은 혹시 나중에 몸이 조금 이상하다 느껴질 때 다시 들을 수 있게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에게 이런 이야기 있더라 한번 건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을 버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 그때 잘했지라는 말로 돌아오길 바랍니다.